네, 어느 정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예, 오늘 주제는 제가 그 데모크라티제이션, 그러니까 민주화라고 이제 언어 모델의 민주화라고 이제 좀 잡아봤는데요. 일단은 어, 언어 모델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거를 개인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졌죠.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졌었고 한때. 그래서 이제 기업들만의 전유물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었는데, 그거에 그런 이제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그거를 좀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요즘에 이제 다 개인도 쓸 수가 있게 됐거든요.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게 됐는지 불과 한 몇 개월 만에, 한 3, 4개월 만에 일어난 일들이어가지고, 되게 좀 흐름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되게 빠른 흐름을, 어, 좀, 한번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깊이는 조금 얕지만, 좀 넓게 그래도 흐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발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로 키워드 4개는 이제 라마랑 뭐 알파카, 그리고 PEFT, 퀀타이제이션인데 뭐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4가지 정도의 요소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민다빈입니다. 일단은 그 발표 들어가기 앞서서 GPT-3랑 챗GPT가 당연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뭔지를 잠깐 그래도 한번 저희끼리 얘기를 맞추고 좀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GPT-3가 여기 있죠. GPT-3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GPT-3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걸 태스크로 해서 뭐 대규모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게 GPT-3죠. 그럼 이제 챗GPT는 어딨냐? 챗GPT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GPT-3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GPT 3.5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 보면은 GPT-3는 그냥 순수 언어 모델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뭐 인스트럭션 튜닝이란 걸 합니다. 인스트럭션 튜닝을 했더니 인스트럭트 GPT가 됐고, 요쪽으로는 또 뭐 이제 코드를 가리키는 것도 있었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에서는 이 다음 단계로 갈 때 이제 랭귀지 모델링을 한 번 더 하고, 코드 트레이닝을 하고 인스트럭션 튜닝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을 슈퍼바이즈드로 하고 RLHF라고 해갖고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해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더 좋은 그 아웃풋 예시를 이렇게 조금 주면서 좀 이게 가이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했더니 이제 챗GPT가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GPT-3는 순수 언어 모델이고 챗GPT는 어떤 인스트럭션을 잘 따르도록 추가적인 훈련이 들어간 모델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라마랑 알파카를 얘기를 드릴 텐데 라마는 뭐냐? 라마는 똑같이 GPT-3처럼 그냥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언어 모델입니다. 메타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슈퍼바이즈드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스탠포드에서 알파카라는 거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대응되는 거를 따져보자면은 라마는 GPT-3고 알파카는 챗GPT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수 언어 모델과 인스트럭션 팔로잉 하는 능력이 있는 언어 모델 그 두 개로 구분을 짓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클로즈 AI, 그 오픈 AI에서 사실 챗GPT와 GPT-3, GPT-4 뭐 이런 것들을 개발했는데 아무것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죠. 심지어 이 GPT-4는 논문조차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GPT-3는 모델을 이제 가져다 쓸 수도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클로즈 AI냐라는 농담도 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 모델이 코드들이 다 공개가 됐다 해도 GPT-3 자체가 175빌리언짜리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커서 개인이 파인 튜닝을 시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GPU에 올리려면은 요 파라미터들도 올려야 되고 그레디언트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거에 따른 뭐 제 옵티마이저의 뭐 그런 모멘텀 같은 것도 다 올리려면은 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GPT-3가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모델들이 나오는지를 보면은 여기 GPT-3가 이쪽에 있죠. 2020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22년, 23년이 지나가면서 GPT-4가 이제 2023년에 나왔고
그 사이 많은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라마도 여기 오늘 볼 라마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모델 사이즈들이 점점 더 이제 커지고 있어요. 당연히 이건 너무 자주 듣는 얘기인데 뭐 아시다시피 GPT-3 너무 크다. 심지어 팜 541년 너무 커진다. 어떻게 하면 개인이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민주화하자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다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클로즈 AI에 대항을 해서 오픈 AI입니다. 네, 그 대항을 해서 이 네 가지 제가 오늘 준비한 요 네 가지 기술들을 이용을 하면은 요거에 못지않은 모델을 우리 개인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마, 알파카, 그리고 PFT는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파인 튜닝한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마땅한 이미지가 없어서 그냥 요걸 가져왔는데 비츠 앤 바이츠는 모델을 양자화하는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개의 요소가 있다면은 우리도 뭐 챗GPT 못지않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먼저 라마를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알파카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오늘 논문 제가 알파카 논문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알파카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볼 것도 아니고 사실 알파카가 논문이 아니에요. 그냥 블로그 포스팅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어떻게 했는지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라멘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 기법에 어떤 게 있는지 좀 보고요. 그리고 모델 양자화하는 거. 양자화는 제가 이제 좀 자세히 공부한 적은 없어서 그냥 공학적인 그 제가 응용해서 쓰는 거에 대한 배경지식 정도로만 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 그냥 한번 언급은 그래도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술들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연구들 그리고 뭐 연구뿐만 아니라 뭐 활동들 뭐 그런 것들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마입니다. 라마는 요 한 장 슬라이드가 전체인데요. 한 장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메타가 올해 초에 공개를 했고요. 사전학습 언어 모델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단어 맞추기를 잘하는 친구죠. 그래서 모델 사이즈를 다양하게 공개를 했는데 이게 7빌리언짜리 모델부터 66빌리언짜리 모델까지를 공개를 했고 13빌리언 모델이 중요한 게 이제 13빌리언 모델이 모델 사이즈가 10배 이상 되는 GPT-3보다 더 성능이 좋더라라고 이제 논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실험 결과 그게 더 좋다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이미 좀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7빌리언 모델이 가장 작은 모델이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V200 싱글 GPU에서도 실행을 할 수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용으로 요거는 자유롭게 쓸 수가 있도록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메타가 처음에는 그좀 라이센스를 직접 자기네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인가를 한 사람들한테만 웨이트를 줬었는데 그걸 누가 토렌트에 올려가지고 그게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허깅 페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가져와서 쓸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가 돼버렸더니 여기 왼쪽 아래 성능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매시브 멀티태스크 랭귀지 언더스탠딩이라는 좀 최근에 대형 그 LLM들 워낙 성능 좋은 라지 랭귀지 모델들의 그 이게 실력을 겨루는 좀 주요 벤치마크가 됐는데요. 얘는 되게 사람이 풀어도 어려울 만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휴머니타스 뭐 인문학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스템은 뭐 수학, 과학 뭐 요런 좀 몇 가지 STEM 뭐 하나하나가 이제 뭐 의미가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공계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소셜 사이언스 문제 요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요런 것들을 이제 그냥 랭귀지 모델링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벤치마크인데 여기 보시면 라마 13빌리언 모델의 요 평균 성적이 46.9점인데 GPT-3는 43.9점이죠. 어, 네, 175빌리언이고 13빌리언인데 그래서 많이 성능이 더 좋다. 뭐 이제 여담이지만 요즘엔 최근에 나온 GPT-4는 요게 86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GPT-4가 엄청나게 성능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요 정도만 해도 요게 어디야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개를 다 했더니 이제 후속 연구가 우후죽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카이브에다가 이 라마 논문이 등록이 된 지가 5개월이 지났는데
인용이 650회가 됐고요. 되게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마는 끝났고 알파카입니다. 알파카는 한 네다섯 장에 걸쳐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일단 가장 임팩트 있는 부분은 단돈 600달러로 3시간 만에 학습이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스트럭션 팔로잉 랭귀지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팔로잉 라지 랭귀지 모델이니까 챗GPT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말을 치면은 그거에 대해서 잘 그 답변을 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쳐도 무슨 태스크를 다 말로 자연어로 쳐도 그걸 다 잘 풀죠. 네, 그런 거를 하는 얘다.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었냐? 일단 그 라마에다가 인스트럭션 튜닝을 합니다.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는데 인스트럭션 튜닝할 데이터셋을 셀프 인스트럭트라는 기법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셀프 인스트럭트가 어떻게 만드냐면은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을 그냥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그냥 슉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만든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시킨 라마가 이제 알파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카 얘네들이 이제 7빌리언짜리 모델로만 그 결과를 다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7빌리언짜리 모델의 성능만이 이제 리포트가 됐는데 어, GPT 3.5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뭐 또이또이하고 뭐 심지어 90대 89로 이제 좀 이겼더라. 뭐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GPT 3.5 모델은 그 175빌리언짜리 모델인데 7빌리언짜리 모델이 뭐 비슷한 성능을 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55 그러니까 5만 2천 개의 데이터셋을 얘네들이 이제 셀프 인스트럭트 기법으로 만들었어요. 그 만든 데이터셋과 그리고 그거를 생성하는 그 코드, 요 셀프 인스트럭트 코드와 그리고 훈련 코드, 요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는 자기네들이 썼던 그 코드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깃허브에 지금 바로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어가지고 누구나 똑같이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임팩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 가져다가 자기 방식대로 써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제 도식화된 거를 보시면은 이제 텍스트 다빈치 요 GPT 3.5죠. 요거 모델을 가지고 여기 175개의 뭐 시드 태스크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셀프 인스트럭트를 해서 5만 2천 개를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 셋을 만들었다. 그럼 그 만든 걸로 메타의 그 라마를 학습을 이제 파인 튜닝을 시켰더니 알파카가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훈련을 인스트럭션 튜닝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예전에도 제가 제 발표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프리트레인 라지 랭귀지 모델은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장을 완성하는 태스크에 집중을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사람이 이제 자연어로 어떤 말을 치면은 어떤 태스크를 담고 있는 그 말을 치면은 그 의도를 이해해서 그 태스크에 맞는 답을 생성하는 그 능력은 부족합니다. 사실 이거 능력이 그러니까 이 지식은 이미 다 갖고 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하지만 단순히 이 인스트럭션을 받으면은 그거에 맞는 답변을 준다. 요런 일종의 게임, 이런 룰이 있는 이 게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정도만 이해시키면 되는 게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은 데이터셋은 인스트럭션과 인풋과 타겟 요 세 개 요소의 이 세트로 이제 하나가 인스턴스가 이렇게 어떤 하나의 이그젬플이 이렇게 딱 만들어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그젬플 하나를 이그젬플 여러 개들을 이용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게 인스트럭션 튜닝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훈련 방법들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보시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프리트레인 방식은 아시다시피 그냥 랭귀지 모델을 가져와 가지고 프리트레인 된 거를 파인 튜닝을 A에다가 하면은 인퍼런스를 A에다가만 할 수가 있었죠. 다른 B 태스크에다가는 하면 성능이 안 나오겠죠. 근데 이제 프롬프팅 방식으로의 태스크 수행 방법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을 가져다가 이렇게 퓨샷 프롬프팅 방식을 이용해서 예시를 조금 보여줘서 혹은 프롬프트를 조금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학습하지 않은 태스크 A에다가 이렇게 수행시킬 수 있는 제로샷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하면은 랭귀지 모델 프리트레인 된 거를 가져와다가 B, C, D 등의 태스크들이 같이 들어있는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셋에다가 그거를 학습을 시킵니다. 파인 튜닝을 시켜요.
그래 놓고서는 여기에서 학습시키지 않은 A 태스크에다가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제로샷이죠. A 태스크에다가 학습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태스크 종류는 세상에 무한할 텐데 그 무한한 것 중에 일부의 태스크들을 수행을 함으로써 다른 대부분의 모든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의 인스트럭션 튜닝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쪽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은 이렇습니다. 이제 요 인풋은 일단은 커먼 센스 리즈닝 태스크에 대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보시면은 here is a goal 땡땡 하고 get a cool sleep on summer days. How would you accomplish this goal? 그럼 어떻게 하면은 여름에 더 시원하게 잘 수 있냐? 요거 이제 인스트럭션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인풋에다가는 옵션을 이제 주네요. 그래서 뭐 베개를 냉장고에 넣는다. 어, 베개를 오븐에 넣는다. 요 두 개의 옵션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타겟으로는 정답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는 냉장고에 넣는다. 요게 정답이 되게끔. 그래서 요 세 개 쌍을 어,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면 되는 거예요. 요런 이제 여러 개의 이그젠플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커먼 센스 리즈닝이 이렇게 있으면은 트랜슬레이션 태스크로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그젠플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뭐 이거를 스페니쉬로 번역해라. 해서 쭈루루 여기 또 인풋이 있고 여기 타겟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태스크들에다가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은 나중에는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 태스크는 학습한 적도 없는데 요 문장과 요 문장이 두 개의 그 의미가 어떤 관계에 있냐 그런 것도 이제 풀 수가 있는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로샷, 퓨샷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한마디로 사람이 하는 그 말을 이제 잘 알아듣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인스트럭션 튜닝의 효과는 이제 요게 이제 그 여기 인스트럭션 튜닝을 제안했던 논문에서 실험한 결과인데요. 모델 사이즈가 작을 때는 0.4빌리언, 2빌리언, 8빌리언일 때는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면은 오히려 성능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68빌리언이랑 137빌리언짜리 모델에서는 갑자기 성능이 확 오르죠.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 하는 말은 이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적으면은 그 파라미터를 인스트럭션 튜닝을 이제 시켜버리면은 그 파라미터들을 전부 다가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에 맞춰져 버린다. 그래서 원래 그 프리트레인 모델이 갖고 있던 그 지식들이 사라지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좀 모델 수용력이 있는 그 크기쯤 돼야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면은 이제 더 잘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셀프 인스트럭트는 뭐냐면은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려면은 데이터셋이 필요했잖아요. 그거를 자동으로 만들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만들자는 거고요. 음, 일단은 처음에 175개를 사람이 일단은 만듭니다. 한 땀 한 땀 175개를 시드 태스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태스크를 만들어줘.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GPT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75개를 막 5만 2천 개까지 만들어서 이제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시면은 처음에 175개의 시드 태스크를 만들고 그럼 시드 태스크 여기서 이제 여기 원 인스트럭션 그리고 원 인스턴스 per task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워딩은 인스턴스가 이제 그 인풋과 아웃풋의 쌍을 이제 인스턴스라고 해놨고요. 인스트럭션만 이제 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175개를 사람이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인스트럭션, 인풋, 아웃풋을 다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태스크 풀에다가 먼저 넣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점점 이제 나중에 태스크풀을 늘려갈 건데 일단은 처음에 175개만 들어가 있겠죠. 걔를 가지고 랭귀지 모델을 이용을 해서 어 이거를 새로운 거를 또 만들어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시를 한 몇 개를 쭉쭉쭉 이 안에서 태스크풀에서 꺼내서 보여주면서 요렇게 막 우리가 태스크를 만들 건데 이 다음에는 또 새로운 태스크를 너만의 태스크를 뭐 만들어줘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인풋을 넣는 겁니다. 그 언어 모델한테. 그러면은 그 뒤에 알아서 얘가 뭐 잘 만들어 보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만든 게 요겁니다. 그래서 instruction 땡땡 give me a quote from a famous person on this topic 뭐 이런 식으로 이제 GPT가 언어 모델이 만들었네요. 그럼 얘를 일단 두 번째 단계로는 이게 분류 태스크인지 아닌지를 먼저 얘가 분류 그 좀 구분하게 합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이후에 알파카에서는 쓰이지 않은 거긴 한데 지금 이 셀프 인스트럭트 기법에서는 요거 논문 지금 이 논문입니다. 알파카 논문이 아니고요. 셀프 인스트럭트 요 논문에서는 요 인스트럭션 요 문제가 분류 문제일 때랑 분류 문제가 아닐 때랑 좀 그 뭐랄까 포맷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포맷을 이제 구분을 하려고 이렇게 분류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그래서 결국에는 모델이 또 아웃풋까지도 만들어요. 인풋 아웃풋까지도 만들어요. 방금 인스트럭션 만들었으면은 give me a quote from a famous person on this topic 요거를 아까 만들었었죠.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도 그 랭귀지 모델이 만들도록 해요. 그러면은 인풋 만들고 아웃풋 만들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GPT가 만든 데이터셋인 거죠. 그러면 요거를 필터링 과정을 거치는데 필터링 과정은 이제 일종의 좀 룰 베이스 과정이고요. 룰 베이스로 어떤 걸 하냐? 기존 태스크 풀에 있는 기존 태스크들이랑 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뭐 로그 스코어를 기준으로 비교한다던가 해서 너무 비슷한 중복되는 태스크, 유사한 그 이그젬플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혹은 특정 키워드들 뭔가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의도를 넣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있는 뭐 그런 게 있다면은 제거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필터링 과정을 거쳐가지고 태스크풀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태스크풀에서 뽑아서 또 만들고 이 과정을 쭈루루루 거쳐서 이제 데이터를 175개에서 많이 늘리겠다. 이런 게 이제 셀프 인스트럭트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상단에 보시면은 셀프 인스트럭트 로 만들어진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셀프 인스트럭트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시드 태스크들입니다. 시드 태스크들로 어 요거랑 비슷하게 랭귀지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하게 또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어줘라고 언어 모델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아래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 시드 태스크에는 뭐 브렉패스트 서제스천이라고 해가지고 뭐 인스트럭션 땡땡 is there anything I can eat for a breakfast? 달걀이 들어있지 않은 아침을 뭐 만들 수 있냐? 뒤에 잘렸는데 뭐 적당한 그 답변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해로운 편견 이그젬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편견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찾는 태스크인가 보죠. 이런 여러 가지 되게 듣도 못한 태스크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태스크들이 175개가 있는데 그거를 예시로 몇 개 뽑아서 이제 셀프 인스트럭터 만들었더니 그 결과 뭐 이렇게 요 시티에 어, 그 집 코드를 만들어줘. 요런 것, 예, 집 코드도 이제 요 하나의 이그젬플로 만들고 또 뭐 요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혀 다른 새로운 태스크의 이그젬플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셀프 인스트럭트 기법을 알파카에서 사용을 해서 어떻게 했냐? 175개의 시드 태스크를 가지고 5만 2천 개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거를 막 굴리면 되는 건데 조금 이제 셀프 인스트럭트에서 그 제안했던 방식이랑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셀프 인스트럭트 논문에서는 어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셀프 인스트럭트를 수행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GPT 3.5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팔로잉 모델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런데 알파카에서는 인스트럭션 팔로잉 모델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상세한 요구사항을 프롬프트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들 셀프 인스트럭트 그 이그젬플은 뭐 글자 수는 어떻게 돼야 돼. 그리고 기존의 태스크와는 어떤 식으로 뭐 달라야 돼. 어떤 다양성을 보여야 돼. 이런 그런 좀 상세한 요구사항을 사람이 프롬프트로 넣어가지고 같이 그 모델한테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카의 깃허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prompt.txt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뭐 그런 요구사항들이 한 7가지, 8가지 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 문제 여부는 구분하는 건 제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알파카에서 사용한 그래서 만들어서 공개한 5만 2천 개의 그 인스트럭션 데이터셋 중에 일부를 제가 좀 가져와 본 건데요. 그래서 뭐 인스트럭션 하나 예시를 보면은 인스트럭션 땡땡하고 give three tips for staying healthy 건강하게 사는 법 알려줘 3가지 알려줘 하면은 뭐 이 경우에는 인풋은 뭐 별다른 게 필요가 없고 아웃풋으로 뭐 이렇게 적절한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5만 2천 개로 모아가지고 알파카를 학습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생성할 때 비용이 어, 500달러가 이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훈련을 할 때가 100달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데이터 생성하는데 $500? 이거 사람 시켜서 데이터 생성을 하면 얼마가 들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5만 2천 개를 만들 때 단돈 뭐 한 $500로 데이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뭐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훈련 비용도 $100. 뭐 제가 얼마 전에 뭐 하나 제 사비로 옷을 하나 샀는데 그것도 $100가 넘었던 것 같은데 랭귀지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데 $100가 든다는 거는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그래서 이제 3시간이 걸렸고 A100 8장 80GB를 이제 빌렸다고 합니다. 빌려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3에포크로 돌렸더니 이제 학습이 다 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임팩트가 있는 부분이 요거였죠. 데이터랑 코드를 아낌없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글에다가 알파카 깃허브 쳐서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뜨면은 여기 일단 먼저 뭐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게 라이센스. 라이센스는 Research Use Only입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라마가 애초에 상업적으로 사용이 안 된다고 그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이 알파카도 라마 라이센스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안 되지만 연구용으로는 자유롭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뭐 다 공개해 놓은 코드를 보시면은 뭐 여기 보시면 알파카 데이터.json 파일 있죠. 요거 안에 이제 5만 2천 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뭐 generate instruction 요거는 이제 instruction 요걸 통해서 이제 알파카 데이터.json 파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셀프 인스트럭트 하는 코드가 여기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롬프트 뭐 상세한 요구 사항을 담은 그런 것도 여기 있고 그리고 뭐 이제 트레인 함수 있고 시드 태스크 175개도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다 공개를 아낌없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똑같이 따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파카 모델이 7빌리언짜리 모델이라고 했죠. 근데 라마는 13빌리언, 33빌리언, 65빌리언도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안 되냐? 아직까지 요 상황까지로는 이제 7빌리언이 한계였다. 근데 이제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 기법을 얘기를 드리면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PFT 방법으로는 일단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파라미터가 수백억, 수천억 개가 되는데 그 파라미터들이 모두 다 중요한 역할을 하냐? 요거를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논문이 그 의문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논문들 중에 하나인데요. 논문들인데요. 이제 뭐 두 번째 거 제목을 읽어보시면은 Intrinsic Dimensionality explains the effectiveness of language model fine-tuning. 그러니까 Intrinsic Dimension에 대한 그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웨이트 매트릭스의 그 디멘전이 엄청나게 큰데 실제 그 효과가 있는 그 인트린식 디멘전은 얼마나 될까? 요 얘기를 이제 논문들에서 하고 있는데 논문에서 얘기하기를 이론상 그 로보타 라지 모델이 이제 345밀리언짜리 모델인데 요 모델이 이론상 345밀리언 개가 아니라 207개 207밀리언도 아니고 그냥 207개의 파라미터로 기존 성능의 90%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수학적으로 좀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놀고 있는 파라미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놀고 있는 파라미터가 이미 있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전체를 다 훈련시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그 파인튜닝을 할 때 전체를 파인튜닝 하지 말고 좀 더 그렇게 하지 않는 좀 간편한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PFT 방법론들의 좀 주요 그 인사이트 그 동기고요. 그래서 일부 파라미터만 학습을 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알파카 65빌리언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FT 방법론의 대표적으로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댑터라는 게 2019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로라 2021년에 나와서 요게 지금 제일 많이 쓰는 방법론 중에 하나, 제일 많이 쓰는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IA3라고 있는데, 요거는 아직 제가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요게 뭐 주장하기에는 로라보다 더 좋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IA3는 얘기를 안 드리고, 요 두 가지, 어댑터랑 로라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PFT 방법론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5가지를 꼽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계산이랑 저장 비용이 감소하겠죠. 거대 모델을 개인이 이제 파인 튜닝을
하나의 GPU에다가 올려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고 해가지고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큰 라지 랭귀지 모델은 프리트레인 할 때 그 지식들을 많이 획득을 하는데 그 지식을 인스트럭션 튜닝을 할 때 잃지 않는 그런 그런 게 좀 필요했었죠.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때 PFT를 쓰면은 뭐 그런 현상을 조금 극복할 수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적은 상황, 로우 데이터 상황에서 좀 적합하더라. 왜냐면 데이터가 적은데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많다면은 학습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적으면은 학습되는 파라미터 수도 적어야지 좀 잘 될 텐데, 그래서 아웃 오브 도메인 상황에서 좀 성능이 좀 더 좋더라. 그러니까 메디컬 도메인이 어쩌면은 뭐 딱 요거에 맞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성을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PFT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전체 모델을 다 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프리트레인 모델은 어디 웹상에 뭐 어디 저장이 돼 있을 테니까, 뭐 허깅 페이스 뭐 이런 데 저장이 돼 있을 테니까, 그거는 이제 두고, 최종적으로 모델이 내가 학습을 하면은 PFT로 추가한 그 레이어들의 체크 포인트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 메가바이트 정도의 아주 적은 그 체크 포인트, 용량의 체크 포인트만 저장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습한 모델을 공유하고 배포하는 게 매우 용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능이 파인 튜닝한 모델과 풀 파인 튜닝한 모델과 비슷하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어댑터인데요. 얘는 2019년 나왔고 여기 제목이 파라미터 에피션트 트랜스퍼 러닝 포 NLP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됐었던 논문입니다. 근데 얘는 보시면은 트랜스포머에다가 적용을 시킨 PFT 방법론이고요. 트랜스포머 블락이 원래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 블락 이게 레이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거치고 그다음에 피드 포워드 레이어가 있죠. 그다음에 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거치고 그러니까 어댑터 여기서 이제 어댑터라고 써져 있는 걸 빼면은 그게 이제 원래 트랜스포머 레이어 하나가 되겠죠. 인코더 레이어 혹은 디코더 레이어도. 네. 근데 그 사이에다가 어댑터 레이어를 이렇게 쏙쏙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멀티 헤드 어텐션 다음에 어댑터 넣고 피드 포워드 다음에 어댑터 넣고 근데 어댑터 레이어가 그럼 뭐냐? 이제 그게 이제 이 오른쪽이 이제 어댑터 레이어입니다. 요, 요 파란색 두 개가 이제 어댑터 레이어고요. 그 사이에 이제 넌 리니어리티 뭐 액티베이션 펑션 하나를 뒀네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은 결국에는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H라고 표현된 이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똑같이 그냥 같은 크기의 델타 H로 바꿔줘가지고 델타 H를 원래 H에다가 더해서 스퀴 커넥션 옆에 있으니까 H 프라임을 H에다가 델타 H를 더한 거 이런 식으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조금 바꿔주는 역할을 얘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얘가 H를 어쨌든 그 디멘전이 같은 디멘전이 뭐 이게 디멘전이 D라고 하면은 얘도 D인데 똑같은 디멘전으로 옮겨두는 건데 D 곱하기 D짜리 매트릭스를 쓴 게 아니고 엄청나게 여기 가운데 버틀렉을 둬가지고 여기 이제 요 차원수를 R로 합니다. 랭크의 R로 하는데 D 곱하기 R 짜리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R 곱하기 D 짜리 요 두 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D 곱하기 D 차원은 크기가 엄청나게 크죠. 뭐 히트 레프레젠테이션 그 디멘전이 예를 들어서 2048이라면은 2048 곱하기 2048짜리 매트릭스가 원래는 필요했는데 R을 뭐 2로 둔 순간 2048 곱하기 2가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2048 곱하기 4짜리 그러니까 2048 곱하기 2048이 2048 곱하기 4가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적은 그 파라미터만 학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게 적게 하는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제 그걸 말씀드리면은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로우 인트린직 디멘전을 이제 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 모델이 애초에 모델의 파라미터 웨이트 매트릭스 자체가 그 인트린직 디멘전이 매우 낮은데 파인 튜닝을 할 때 그 얻어지는 그 변화도 되게 로우한 인트린직 디멘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랭크를 그냥 막 D 곱하기 D 차원 차리로 안 쓰고 D 곱하기 R로 이렇게 로우 랭크 디컴포지션을 해가지고 이 웨이트를 학습을 해도 잘 될 거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실험을 이 논문에서 하는 거는 R을 2에서 64까지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2로 하면은 뭐 매우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댑터고요. 그러면은 요 어댑터를 뭐 이렇게 레이어마다 다 쏙쏙쏙 집어넣어가지고 학습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요게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존 레이어의 그 아웃풋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어댑터에다가 이제 인풋을 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레이어의 계산이 끝나야지 요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렬 연산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 점점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 요 논문은 이제 로라라고 이제 줄여서 말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좀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은 계산을 직렬로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병렬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이 되니까 한 번쯤 익혀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더 먼저 엄청나게 많이 쓰이게 좀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좀 보면요. 왼쪽 아래 이제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는 이제 X로 표현됐네요. 아까 H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든 리프레젠테, D차원의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인데, 요게, 프리트레인 웨이트를 통해서 원래대로라면은 요게 똑같이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으로 가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냥 프리트레인 웨이트고 얼려놓는 거죠. 프로즌 돼 있고. 근데 오른쪽에다가 이제 로라 레이어를 넣습니다. 로라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R의 인트런식 디멘전을 줘가지고 D 곱하기 R 곱하기 D짜리로 주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계산을 할 때, 이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새로운 히든 리프레젠테이션 계산을 할 때, 요 패스를 딱 계산하고 요 패스를 계산하는 거를 이제 병렬로 처리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한 거랑 요거 계산한 거를 그냥 그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값을 그냥 더해버립니다. 각각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계산해서 그 값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렬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까는 일직선으로 쭉 올라갔어야 했지만요.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 이렇게 병렬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더 빨리 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 할 때 또 이제 이 특성 빛을 발하는데요. 일단은 트레이닝 할 때 좀 이제 뭐 한번 수식으로 살짝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든 프레젠테이션이 이 로라에서는 가정을 하는 게 이게 W0 요게 이제 그 프리트레인 웨이트고요. 프로즌 시켜놓은 웨이트입니다. 요 X가 이제 히든 프레젠테이션이죠. 여기 X. 그거를 이제 어 곱한 거 그 변환한 거에다가 어떤 그러니까 요 웨이트 제로에다가 델타 W만큼 이제 변할 건데 그거를 각각을 이제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그 인풋에다가 그거를 값을 더해버리자. 그거를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쓰자. 요런 말이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 델타 W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델타 W가 이제 여기서 BA라고 했죠. 요 밑에 게 요게 A 행렬이고요. 요게 B 행렬입니다. 그래서 델타 W를 BA로 이제 근사해서 퉁쳐버리겠다. 뭐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퍼런스 할 때는 좋은 점이 어, 그냥 웨이트를 여기 W0 웨이트는 프리처인 웨이트죠. 그 웨이트에다가 방금 내가 학습한 그 BA 행렬을 그냥 그 웨이트를 더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웨이트를 더한 거를 W로 해가지고 W를 원래 그냥 모델 쓰듯이 인풋에 그 변환을 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은 점이 인퍼런스 할 때는 전혀 별도의 계산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추가적인 레이어를 넣었지만 그 레이어의 결과는 그냥 기존 그 웨이트에다가 더해져서 덮어 씌워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계산이랑 메모리 점유가 전혀 없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재밌는 점 하나가 웨이트를 맘대로 갈아입을 수가 있습니다. 프리트레인 한 거, 그 파인 튜닝 하는 웨이트를. 그러니까 방금 요 W를 뭐 학습을 했다. 근데 나는 W 싫어. W 제로로 다시 돌아갈래. 그러니까 프리트레인 웨이트로 다시 돌아갈래. 그러면은 그냥 W 제로에다가 그냥 W 제로는 방금 학습한 그 W에다가 그 BA를 빼주면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웨이트를. 그리고 새로 또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 또 학습을 해서 B 프라임 A 프라임을 얻었는데 얘를 가지고 또 웨이트를 이제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시 더함으로써. 그러니까 마음대로 옷을 갈아입듯이 이렇게 파인 튜닝 웨이트를 전환해 버릴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좀 재밌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로라의 성능을 이제 먼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성능은 일단은 동성능의 파인 튜닝 그 모델 대비해서 400배가 적은 파라미터를 이제 그러니까 400배가 적은 파라미터로도 동성능의 그 파인 튜닝 모델과 동성능의 그걸 얻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배 적은 메모리 GPU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요. 여기 로보타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언어 모델 로보타를 기준으로 355 밀리언짜리 모델이 FT가 이제 풀 파인 튜닝, 파인 튜닝 모델이 이제 FT고요. 그럼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355 밀리언 개입니다. 근데 로라를 통해서 할 때는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0.8 밀리언 개죠. 거의 한 400배가 적은데 요걸 가지고도 요 성능의 에버리지 성능을 보시면은 오히려 0.1이 올랐죠. 그러니까 훨씬 적은 파라미터를 트레이닝을 해서 성능이 유지되는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논문에서 또 재밌는 점은 어떤 웨이트에다가 어, 여기 T가 빠졌는데 어떤 웨이트에다가 그 로라를 적용을 해야 되냐 요 얘기를 이제 좀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WQ에다가 적용했을 때, WK에다가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어텐션 레이어 보면은 그 쿼리를 만들 때, 그 선형 변환할 때 쓰는 그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쿼리를 만들 때 쓰는 매트릭스, 키 만들 때 쓰는 매트릭스 이런 게 있는데, 쿼리, 키, 밸류, 아웃풋 요것 중에 어디다 적용해야 되냐 요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쿼리, 키, 밸류, 아웃풋에다가 전부 다 적용하는 게 제일 좋았고요. 랭크 그 R은 2일 때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뭐 제일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쿼리랑 키에다가 적용할 때는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쿼리랑 밸류에 적용할 때는 성능이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적어도 쿼리랑 밸류용 매트릭스에다가는 로라를 적용시키는 게 좋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레이어에다가 하냐가 좋은 거고요. 어떤 레이어에다가 하는 게 좋냐 그걸 본 거고요. 이제 R을 몇으로 하는 게 좋냐를 본 건데 밑에 이제 보시면은 어 이제 요걸로 보시겠습니다. 그냥 쿼리 키 밸류 아웃풋에다 다 적용시켰을 때 R을 달리하면서 보면은 뭐 R이 1일 때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것들도 보셔도 아시겠지만 R이 64까지 커질 필요가 없고 그냥 다 1에서 8 사이로 다 이렇게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에서 8만으로도 충분히 모델이 성능이 좋게 나오고 오히려 더 커질 필요가 없고 그 말은 자기네들이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그 로우 인트린직 디멘전의 가정이 맞다라는 거를 이제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논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이제 실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 좀 생각해 볼 만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퀀타이제이션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도 전문 분야는 아니고요. 그냥 각자 쓰는 배경 지식 정도로만 있으니까 가볍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이토치에서 32비트로 웨이트랑 뭐 액티베이션 값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장 공간이 32비트만큼 필요한 건데 그거 32비트로 저장을 하지 않고 16비트, 8비트, 4비트로 표현을 한다면은 더 적은 저장 공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2비트로 하는 거를 16비트로 하면은 저장 공간이 2배가 절약되고 이게 근데 또 2배 절약되고 2배 절약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 공간 절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건 딴 데서 가져온 거긴 한데요. 여기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를 좀 보시면요. 32비트로 표현된 그 웨이트 값이 최소 값이 있고 최대 값이 아마 보통 한 마이너스 10에서 30으로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어떤 웨이트가 마이너스 10에서 30 범위로 다 표현이 되는데 뭐하러 32비트의 그 큰 숫자를 쓰냐, 큰 그 저장 공간을 쓰냐, 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8비트로 줄일 때 마이너스 10을 0으로 하고 30을 255로 해서 나머지 것들을 그 사이로 다 넣어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적은 그 비트 수로 표현을 하면은 효율적으로 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디스크 사용은 75% 절감을 하고 메모리 사용량이 여기 32비트에서 8비트가 됐죠. 그럼 4분의 1이 된 거죠. 그래서 메모리 사용량이 4분의 1이 됐고 그리고 처리 속도는 뭐 2.3배 빨라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그래프는 이 퀀타이제이션 관련 논문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요. ICLR 2020년에 발표됐던 논문인데 그 레지넷에다가 이 퀀타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의 그 성능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X축이 모델의 사이즈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위로 갈수록 이거는 성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오각형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프리시전이라고 해갖고 퀀타이제이션을 몇 비트로 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 동그라미는 2비트로 한 거고 3비트, 4비트, 8비트 이렇게 한 건데요. 여기서 좀 보면 재밌는 점이 여기 써놨는데 이제 8비트 레지넷 18 모델 여기 보시면은 8비트 레지넷 18 모델이 요건데요. 요거의 성능이 요 정도 높이이고요. 근데 요것보다 레지넷 50 모델을 3비트로 퀀타이제이션을 하면은 모델 크기는 여기 X축이 모델 크기니까 거의 비슷하죠. 모델 크기가. 따지고 보면 레지넷 18 8비트 모델이 3비트 모델보다 이것보다 조금 더 크긴 합니다. 네, 성능 차이가 오히려 더 훨씬 레지넷 50 모델이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은 모델을 꾸역꾸역 어떻게 조금 그러니까 살짝 퀀타이제이션 하기보다 더 큰 모델을 많이 퀀타이제이션 해서 쓰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이죠. 그리고 저도 최대한 큰 모델을 많이 퀀타이제이션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여기서부터 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 저는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직접 막 이렇게 막 코딩을 해보고 이런 적은 없고요. 퀀타이제이션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로라랑 합쳐서 그 라이브러리로 공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큐로라인데요. 이게 이제 몇 달 전에 나온 거고, 요거는 이제 4비트 퀀타이제이션을 플러스 로라를 이제 같이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극한의 그 메모리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요게 지금 나온 지가 2달 정도 됐는데 그 인용수가 거의 한 80회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요걸 보시면은 65빌리언짜리 라마 모델을 48GB 싱글 GPU 한 장으로 그러니까 싱글 GPU로 파인 튜닝을 할 수가 있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65빌리언이지 계속 봐서 이게 별로 큰 것처럼 안 느껴지는데 사실 거의 불가능했던 얘기입니다. 불가능했던 건데 이걸 엄청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기업 단위로 막 이렇게 여러 장의 GPU를 엮어갖고 해야 했던 거를 싱글 GPU로 돌려버릴 수가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16비트 파인 튜닝한 거에 비해서 성능 저하가 없더라. 보통 이제 큰 기업에서도 어, 모델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16비트로도 많이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32비트로 하는 게 이제 디폴트긴 한데 16비트로 해도 별로 이제 손실이 없다라는 거를 어떻게 뭐 제가 배경 지식으로 좀 알고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보통 16비트로 파인 튜닝을 하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성능 저하가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게 놀라운 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논문에서 좀 3가지 좀 재밌는 점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그 모델 이제 큐로라를 적용시킨 거 올리라고 되어 있는 건요. 이제 전 모든 레이어에다가 다 큐로라를 적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큐로라 어텐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아까처럼 쿼리 키 밸류 아웃풋 요거에만 이제 로라를 적용시킨 거고요. FFN은 그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만 로라를 적용시킨 거고 요거는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전부 다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적용을 시켰더니 알파카 성능보다 파인 튜닝 그냥 한 것보다 성능이 올라가더라. 오히려 거의 보존된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비트로 트레이닝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요거를 보면서 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알파카 아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탠포드 알파카는 여기 있죠. 스탠포드 알파카 성능은 요 정도인데 알파카 아워스는 이 논문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다시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스탠포드 알파카가 좀 학습이 덜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좀 오랫동안 학습을 시켰고 뭐 저도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학습 하이퍼 파라미터도 여러 개 해가지고 서치를 해서 했더니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큐로라로 하면은 훨씬 더 적은 파라미터로 이렇게 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R 크기도 항상 좀 저는 궁금했었는데 모든 레이어에다가 로라를 적용할 때 사실상 R 그 숫자는 거의 성능이랑 관계가 없더라. 그러니까 8, 16, 32, 64 그리고 256까지 얘네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이 성능을 보시면 요 하나하나 점이 다 다른 건 이제 랜덤 시드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어떻게 이게 점점점 증가하는 그런 우상향 그래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다 랜덤을 흩뿌려 놓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R이 8이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거의 다 내용 끝났고요. 마지막에 좀 이제 몇 가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요건 이제 코알파카라고 해서 알파카를 한국인이 개인이 한 명이 그 알파카를 한국 모델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코알파카를 만든 건데요. 어떻게 했냐면은 스탠포드 알파카가 이제 5만 2천 개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 번역기를 썼겠죠. 그거를 해서 알파카 그 라마를 모델을 학습을 시켰더니 코알파가 됐더라. 그렇게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라마도 썼고요. 그리고 언어 모델로 라마 말고 좀 더 한국어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이 폴리글랏이라고 있는데 요걸로도 이제 같이 학습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관련 코드랑 전부 다 공개를 해가지고 어 많이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유명하게 지금 보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깃허브 들어가시면은 다 볼 수 예제 코드도 다 그 노트북으로 있고 하니까 하나하나 그냥 엔터만 쳐가면서 하면 다 돌아가는 그런 코드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예시로 친 건데요. 슈카월드가 뭐야? 라고 쳐봤더니 슈카월드는 다양한 경제 뉴스를 쉽고 간결하게 알려주는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런 것까지 답변을 해주죠. 좀 더 길게 설명해 달라고 제가 말을 했더니 뭐 어떻게 더 추가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코알파카고요. 그리고 이제 라바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그 라마의 M이 V로 바뀌었죠. V가 이제 비전의 V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전 인스트럭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라마 모델이 있는데 그거에다가 비전 인코더를 클립 모델을 가져와가지고 프리트레인 된 거를 가져서 이미지를 토큰화 시킨 다음에 어, 요거를 이제 모델로 쓰는 건데 그럼 데이터셋이 사실상 중요하잖아요. 인스트럭션 튜닝 할 때 쓰는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셋이 비전에 해당하는 그 이미지와 인스트럭션과 아웃풋이 이렇게 세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셋이 애초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셀프 인스트럭트 기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제목이 비주얼 인스트럭션 튜닝인데요. 요거는 어, 이미지를 이미지와 그 인스트럭션 이게 딱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미지가 있고 원래 캡션이 있는 데이터셋이 그거는 많잖아요. 이미지랑 캡션이 있는 데이터셋은 많은데 그 이미지를 언어 모델한테 보여주지 않고 캡션만 보여준 다음에 캡션으로만으로도 일단 이미지의 정보들이 있으니까 캡션을 이용해 가지고 그 캡션을 가지고 이미지를 갖다 치고 대화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캡션이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There is a movie theater that displayed the show time above the door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지가 있었을 텐데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캡션이 있습니다. 그 캡션만 GPT한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미지 갖다 치고 대화를 좀 만들어 줘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만든 예시가 요겁니다. 그래서 그 파이어 하이드란트의 이미지에 있는 그 파이어 하이드런트의 색깔이 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럼 보면은 캡션에 보면은 레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레드라고 답변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캡션은 버리고 이미지랑 이 컨버세이션 세트만 가지고 이제 요 모델 구조에다가 학습을 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것도 이제 예시인데 제가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넣었더니 얘가 이제 모델이 하는 말이 뭐 사람이 오션에 서 있고 서프보드를 들고 뭐 파도를 보고 있더라. 그래서 뭐 이거 언제 들어갈지 타이밍을 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확장을 시켰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찐 마지막인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그 방금 라바를 메디컬에다가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방금 그 이미지를 갖다 치고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그 방식을 메디컬 데이터에다가 쓴 거죠. 그래서 메디컬 데이터에는 영상과 그 영상에 대한 캡션이 자세하게 있죠. 사실 캡션이 아니라 레포트죠, 이제는. 영상을 보고 그 의사가 여기는 뭐가 보이고 여기는 뭐가 보이고 이런 걸 써놨는데 그 영상은 버리고 그 레포트만 보고 이 영상을 갖다 치고 이 레포트를 기반으로 질문과 답변들을 만들어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제 이미지가 있고 여기 캡션이 있으면은 이미지는 버리고 이 캡션만 받다 치고 제어를 만들어줘 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만들었더니 보면은 유저 땡땡 where is the region located 그러니까 병변이 어딨냐 그럼 어시스턴트 땡땡 하고 병변이 어디냐는 답은 캡션에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캡션에서 찾아가지고 뭐 어디에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주고받고 이런 거를 요게 이제 GPT가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캡션 레포트는 버리고 이미지랑 컨버세이션만 가지고 학습을 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학습 단계가 뭐 이렇게 있는데 되게 간단하게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15시간 걸렸고 뭐 돈도 얼마 안 들었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학습을 했더니 이제 뭘 할 수 있냐? 메디컬 비주얼 채팅. 그래서 이미 그 영상을 보고 메디컬 영상을 보고 이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긴 뭐가 있냐, 이거긴 뭐가 있냐, 요건 어떤 상태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메디컬 VQA라고 해가지고 의료 영상을 두고 질의응답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게 예시인데요. 근데 모델한테 요 이미지를 넣고 유저가 이 이미지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요거는 무슨 CT고 뭐 어디에 뭘 찍었고 그리고 뭐가 뭐 이렇게 있다. 그리고 또 유저가 또 질문을 합니다. 뭐 여기에서 앱노멀한 게 뭔가 보이냐 했더니 앱노멀한 게 뭐지? 레프트 사이드에 펠빅에 메스가 보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보고 주고받고 할 수가 있게 됐던 거죠. 네, 뭐 재밌죠. 네, 이런 내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길어졌는데요. 결론은 일단 라마라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알파카가 그걸 가지고 학습하는 코드를 그 인스트럭션 팔로잉 하는 모델을 학습하는 코드랑 데이터를 완전히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PEFT 방법론도 개발이 됐고 그러면서 퀀타이제이션도 같이 개발이 되니까 비로소 이제 저 같은 그냥 일개 연구원도 제 컴퓨터, 서버 컴퓨터 그 GPU 한 장으로 65빌리언짜리 모델까지도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됐더라.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기회가 열렸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게 있다면은 빠르게 먹거리를 찾자라는 얘기를 끝으로 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거리 생각하는 동안에 그 코멘트를 하자면, 거의 뭐 강의네요, 강의. 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발표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뭐 별겸, 사실 뭐 이거 말고도 진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뭐 대충 흐름은 다 비슷하니까 되게 주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기 담겨 있는 것 같고, 저 큰 모델을 그 적은 GPU 리소스로 학습하는 테크닉으로 이제 오늘 그 PEFT랑 퀀타이제이션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거 포함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그 엔지니어링 테크닉들이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면 그 그레디언트 체크 포인팅 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풀 샤디드 데이터 패러럴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CPU,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GPU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GPU만 조졌는데 요즘에는 CPU고 메모리고 온통 다 네, 풀리 활용하는 오프로딩 하는 방식, 그런 방식들도 그 여러분들이 개념을 파악하고 활용을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질문 받으시죠, 이제.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면 제가 질문하면은 예, 그러면은 예. 이제 얘기해 주신 그런 프레임워크로 내가 뭔가 새로운 태스크를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 거는 그 아까 보였던 그 적은 수의 그 튜닝할 만한 그런 인스트럭션을 직접 만드는 그 정도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 이상에 따른 뭘까도 필요한가요? 어, 네, 시드 태스크 정도 만들고, 그러니까 셀프 인스트럭트가 잘 작동을 한다면은 그 시드 태스크 만든 소규모 그 시드 태스크로 셀프 인스트럭트로 좀 불려가지고 그냥 학습하는 정도로면은 사실 그 기존에 생각하던 저희가 그 모델 학습하는 거랑 그 굳이 차이를 둬도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그냥 어차피 저희가 모델을 어디다 학습해서 쓰려고 하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그냥 얻어야 되는 건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뭐 셀프 인스트럭트 기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연구에는 500개의 그냥 그 데이터를 제가 수기로 그냥 레이블링을 했습니다. 셀프 인스트럭트로 조금 시행착오 하다가 그냥 수기로 해버리는 게
빠르겠다 생각해서 원래는 시스테스크를 만들려고 500개를 만든 건데 시스테스크로 안 써먹고 그냥 그 시스테스크만으로 그냥 학습을 했더니 잘 돼버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만 있으면은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지는 뭐 그냥 각자의 그 판단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한 거랑 차이점이 있다면은 여기서는 그 any kind of 태스크를 뭐 52만 개, 5만 2천 개 만들어서 했다면은 지금 다빈 쌤 말씀하신 거는 다빈 쌤이 할 그 태스크랑 똑같은 태스크를 500개 만들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훨씬 적어도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하나의 태스크만을 수행하는 그 모델로 파인 튜닝을 하는 게 목적이었어가지고 막 뭐 브렉퍼스트 서제스션 이런 거 못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만 조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시면은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끝낼까요? 저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 뒤에 어플리케이션으로 라바랑 라바 매드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이미지를 봤다 치고 캡션만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캡션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캡션에 주어지지 않은 정보를 물어보면, 얘가 잘못 대답하고 이런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혹시 해결해 놓은 게 있나요? 논문 안에서? 그러니까 캡션에 주어지지 않은 정보를 물어본다라는 거는 학습이 네, 완료된 모델에다가 캡션에는 전혀 쓰이지 않는 내용을 물어보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경우에 제가 아예 못할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고요. 조금 어느 정도 잘은 안 되겠지만 좀 따라는 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 요 이미지랑 그 컨버세이션 만들어낸 거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게 학습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좀 전혀 그러니까 뭐랄까 이 텍스트 질문과 답변과 이 영상 그 이미지와의 좀 연관관계를 점점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로샷으로도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캡션에 없는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로샷 상황인 건데 제로샷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워킹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은 뭐 요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뭐 검은색이 맞냐, 빨간색이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캡션이 없겠죠. 근데 네. 뭐 검은색이 많다라고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런 드는 생각이, 이게 저희가 뭐 진짜 간단한 예시지만 어떤 단어를만 주어져서 우리가 그걸 그리는 뭐 그런 보드게임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렇게 그리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결국 학습할 때는 이미지랑 그 컨버세이션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거니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만 짧은 질문하면은 이 라바 네, 페이퍼에서 이거 비주얼 인코더는 뭘 썼어요? 얘도 그냥 클립 가지고 파인 튜닝 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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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립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음, 이런 거를 뭐 메디컬 저 해당 도메인 이미지로 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비주얼 백본 만들어서 하면 더 잘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아마 지금 제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데 아마 그 메디컬로 학습된 백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질문 더 없으면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